전에 드린 대로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리 군이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물을 싣는 대남 풍선을 대규모로 날린 데 이은 도발인데요. 네. 자,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속내 등등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 일단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단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일본 이지 바깥이면 단거리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정도 사거리를 쏜다면은 이제 북한이 쏠 수 있는 게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이거는 이제 최대 300km까지 나왔고요. KN-23, 24가 한 400km 내에, KN-24, 25가 한 400km 내에, KN-23이 한 800km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탄도미사일로 궤적이 잡혔다면 아마 요 계열일 것 같고, 네. 그러나 10여 발을 쐈다 그러면은 여러 종류를 섞어 쐈을 수가 있고요. 다만 현재 고도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거리는 단거리지만 북한이 이제 장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중거리 미사일도 이제 이 고각 발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거리는 단거리지만 또 대략 단거리 계열을 섞어 쏜 걸로 추정이 되지만 고도를 봐야 정확히 이제 분석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자, 우리 군도 지금 분석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우선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사거리가 제일 중요하죠. 네. 군 동향을 봤을 때는 뭐 중장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350km 정도라면은 이제 이 초대형 방사포 KN-25가 그 정도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여 발을 쐈다 그러면 북한도 이제 경제성을 따져야 되니까 네. KN-25 같은 경우가 이제 발사관이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지난번에 6대의 태를 동원해서 동시에 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KN-25 초대형 600mm 방사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동일한 사거리는 KN-24도 가능하니까 좀 두고는 봐야겠네요. 네.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지 사흘 만인데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 국방성, 북한 국방성이 이제 26일 날 담화를 냈거든요. 네. 그때 이제 3가지를 비난을 했어요. 한미의 정찰 훈련, 그 다음에 이제 NLL의 한국군 이제 해군 해경 침범한다. 그 다음에 전단 이 3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전단에 대한 오물 추적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위성 발사 실패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위성 발사는 27일이었고, 네. 28일 날 국방과학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선제 타격 훈련 한 거에 대해서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방성 담화와 연장선상이 있지만 이번 건은 이례적인 다량의 미사일을 투발했다는 건 김정은 위원장 1호 명령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북한이 그 당시에 그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을 하긴 했지만 재발사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었거든요. 오늘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위성 재발사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위성 재발사는 북한으로서 어려운 과제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쓰던 미사일 연료가 아니고 과거에 네. UDMH 하이드리진이라는 것하고 산화제로 이제 저변 질산을 썼는데 이번에는 액체산소와 산화제는 케로신이라고는 완전히 다른 연료 체계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럼 지난해 11월 달 쏘고 지금 5월인데 한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요. 거기다 만리경 1호가 아닌 만리경 1-1호 위성체도 또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만에 발사체와 위성체를 아무리 러시아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바꿨다? 이건 너무 서둘러 실패가 예정돼 있고 실패 원인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비행 중에
보통 일단이 나로 기준으로 한 2분 좀 넘게 연소하는데 2분에 폭발했거든요. 그럼 2단, 3단 로켓은 검증도 안 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거는 최근 한미에 대한 대응, 특히 김정은 위원장,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군이 위성 발사 직전에 스텔스기를 포함해서 20여 대 항공기에 동원해서 선제 타격 훈련을 했는데, 근데 위성 발사장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김 위원장은 상당히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번 건은 아마 한국군에 대한 대응일 가능성이, 김 위원장 명령 이행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에 더해서 북한은 그젯밤부터 대규모 대남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규모로 날려보내고 있는데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다라고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우리 쪽을 비꼬는 거죠. 이제 전단 김여정이 나서서 2020년 6월에 네. 전단을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인민군 총참모부가 4대 군사행동을 예고했어요. 거기에 이제 폭파 지피의 병력 진주, 그다음에 이제 DMZ 부근의 1호 전투태세, 그다음 금강산 개성 지역의 병력 진주, 그다음에 이제 대남 전단 살포가 그때 이미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봄이 되면서 한 4월경부터 대북 전단 살포가 이제 민간단체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이 북한이 막기 어려운, 최근 민간단체도 기술이 많이 진보했거든요. 네. 이 스마트 풍선이라는 이 체계를 이용해서 이 적은 수의 풍선으로 북한 전역에 전단을 뿌리기 때문에 북한으로 상당히 막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국방성 담화도 이 수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드는지 당해봐라, 이런 식의 담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북 전단 살포는 막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향후에 이게 계속되면 본인들도 또 몇 배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렇게 오물이 담긴 대남 풍선을 날리는 거는 오늘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같은 군사적인 도발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북한의 입장에서 이런 오물 투하 이런 부분은 어떤 효과를 노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들은 이쪽에서 보내는 전단이나 뭐 의약품이나 구호물품 이런 걸 오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하. 본인들도 이제 물리적인 오물로 보낸 건데, 저는 저건 대단히 큰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도 유엔에 가입된 국가거든요. 공식, 네. 국제적으로는. 우리 헌법은 아니지만. 그럼 국제사회에서 저렇게 오물을 처척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마 첫 사례일 것 같고요. 지금 인민군들이 지금 뭐 특정한 이 승리전 부대가 아니고 네. MDL 국경이 아니죠. 이제 그 MDL 군사분계선 인근 전반에서 뿌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인민군도 군인인데 남쪽으로 보낼 게 없어서 쓰레기를 모아서 보낸다고 그러면 그게 인민군 군심에 좋은 영향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또 북한 내부에 이게 알려진다고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군 표현대로 매우 저급한 판단이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건 역효과가 더 크다. 우리 국민들도 반응을 보면 과거에는 대북 전단의 무리한 살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많았지만, 이번에 보면 대부분 북한 행동이 정말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상당히 무리수다. 계속될수록 북한 체제의 초조함과 내부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아무래도 자신의 입지를 좀 분명히 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한일중 정상회의가 북한에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 편든가 우리 편든가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들 얘기가 같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뭐 원래 그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냉정해라,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 뭐 중국에 대한 반발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냥 북한식 마이웨이를 가는 와중에 정치적 타이밍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외부 어떤 흐름보다 자기들의 전략 등으로서 이미 김 위원장이 1월 달에 남북을 전쟁 관계를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관계 많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외부의 동향에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뭐 중국을 의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 자, 북한의 앞으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시기나 규모적으로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군의 대응이나 또 민간단체 여기에 이 흐름에 맞춰서
이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북한도 고강도의 주체와 원점이 확인되는 무력 도발하기는 부담이다. 오죽하면 뭐 남쪽으로 쓰레기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이 경계는 해야 되지만 만일에 주체와 원점이 분명한 무력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도 이 보복 응징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우리가 이번 오물투척처럼 대응하기 쉽지 않고 상당히 복합적인 형태의 도발을 좀 섞어서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 이미 김 위원장이 이미 지시를 내렸고 또 전시관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존재감을 보여주는 정도의 도발은 계속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 들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